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현대대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에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당시 이제 그 객관식과 그다음 서술형 이렇게 이제 그 출제가 되던 형식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죠. 유한체 GP가 있어요. GP상에서 다항식환 GPX에 속하는 이런 다항식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되게 이제 특이하게 생긴 다항식인데요. 이제 x의 p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근데 여기서 이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k는 fx의 GP 위에서 분해체 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시각적으로 이 정보들을 나타내면은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K가 뭔가 이제 다항식 fx의 분해체라고 했어요. x의 p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분해체. 그리고 이 k는 gp 위에 확대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형 관계 인 것을 같은 것으로 볼 때 유일하게 K가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한체의 유한 확대체는 항상 분해 가능 확대체이기 때문에 이게 갈로 확대체가 되죠. 그쵸? 그래서 G, K 오버 GP가 이게 갈로화군이 되겠고요. 자,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x의 근 알파를 하나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그마를 하나 꺼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이 알파라는 이제 연산이죠. 일종의 연산인데 연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함수에 가까운데요. 우선 이제 기호의 약속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 알파의 시그마를 어떻게 하냐면은 시그마 알파죠. 자, 요 시그마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시그마를 여기서 꺼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하고 시그마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사이 알파가 시그마를 넣어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두 대상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만들 때 이렇게 괄호 안에 넣는 게 있고 이제 첨자로 넣는 게 있는데 괄호 안에 넣는 이 변수가 말하자면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갈 그런 자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 G 위에 정의된 함수로 보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시그마 알파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를 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처음 이제 보이라고 한 것은 이 사이 알파의 시그마가 사실은 GP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게 원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그마 여기서 뽑았어요. 이 시그마는 그럼 어디에 작용을 하나요? 시그마는 K에서 K로 가는 거죠. K에 있는 원소를 주면은 K에 있는 원소가 나오는 이런 함수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알파를 넣어줬으니 알파가 K에 있는 거잖아요. 근이니까. 그죠? 그럼 K는 원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뺐으니까 당연히 이제 K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 알파가 G에서 내가 요거를 G라고 해볼게요. 지금 G를 여기 지금 얘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요걸 이제 G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 알파는 G에 있는 원소를 하나 받아서
K에 있는 원소를 내놓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 한 것은 물어본 것은 첫 번째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이 사이 알파가 사실은 G에서 GP로 가는 거다. 예, 요걸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이 K에 있는 원소 중에서 GP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특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 유한체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체의 유한 확대체 보겠습니다. 쉽게 이제 유한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이제 GP를 보통 이제 FP로 많이 쓰는데 우리 임용에는 GP로 많이 나오니까요. GP 위에 우리가 그 차수가 n인 이런 확대체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F가 만족하는 다항식 있죠, 그죠? 이 F는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가 되냐면은 X에 P에 N제곱 마이너스 X 요런 다항식의 분해체가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분해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집합이에요. 해집합. 이게 완전히 선형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다항식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x의 p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해집합이에요. 네. 여기서 벌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큰 확대체가 있을 때 그 확대체 안에 들어있는 부분체들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은 어떤 L이라는 큰 확대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대수적 확대체 밑에 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GP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뭐 차수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대수적 확대체라고 합시다. GP 위에서 대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요 차수가 n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F가 뭐가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의 P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해집합이 되는데 어디서? L에서 요거의 해집합이기 때문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 차수만 결정이 되면 얘가 유일하게 요거의 해집합인 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체, 요걸 소체라고 하죠. 표수가 P인 이런 유한체, 그러니까 표수가 P인 체, 상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체. 얘는 특징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차 확대체죠. 그러니까 이것은 X의 P제곱 마이너스 X 요거의 해집합이 됩니다. 여기서 근은 x고요. 그러니까 0은 x의 근이고 나머지는 x의 p-1제곱 마이너스 1의 근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페르마 소정리죠. 이게 페르마 소정리예요. 이거 자체는 그냥 페르마 소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요 당식의 근이 된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어떤 대상이 GP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관찰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파가 만족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표수 P에서 성립하는 굉장히 좋은 그 계산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이제 요 공식 이름을 저는 학부생의 꿈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 표현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임용을 하니까 뭐 교사의 꿈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표수 P인 뭐 그러니까 채라고 하겠습니다. 네. K를 표수 P인 채. 여기서 이제 당연히 P는 소수예요. P는 양의 소수. P는 이제 양의 소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는 양의 소수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뭐냐면 x 플러스 y의 p제곱은, 요거는 x의 p제곱 플러스 y의 p제곱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n번 활용하면 x 플러스 y의 p의 n제곱은 x의 p의 n제곱 더하기 y의 p의 n제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성립 안 하죠. 예. 유리수나 뭐 실수, 복소수에서는 성립 안 하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걸 학부생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알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는 원래 요 당식의 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조금 지우고 해볼까요? 알파는, 알파의 p제곱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 당식 근이니까 알파의 p제곱은 알파 플러스 a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 알파의 시그마는 시그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죠. 목표는 뭐냐면 이게 GP에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근데 GP에 들어가냐 하는 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x의 p제곱 마이너스 x의 근이 되는 거,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p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요거를 p제곱을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시그마는 뭐예요? 우선 이제 우리가 학부생의 꿈을 이용해서 요거를 시그마 알파의 p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p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시그마가 지금 최준동형 사상이죠. 동형 사상이죠. 동형 사상. 최동형 사상이니까 이것이 시그마의 알파의 p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의 p제곱은 여기서 봤듯이 알파 플러스 a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 알파 플러스 a로 쓸 수 있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또다시 동형 사상이니까 이게 시그마 알파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알파 해주고 더하기 시그마 a 마이너스 a죠. 자, 그런데 얘가 뭐예요? 얘가 그냥 a죠. 왜냐하면은 이 시그마는 적어도 소체는 고정을 해요. 그냥 K상의 자기 동형 사상이라 하더라도 얘를 고정할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정의 자체에 얘를 고정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얘는 A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그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되는데, 보시면 여기 출발점과 여기가 같죠. 그죠?
따라서 뭐다? 따라서 시그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즉 사이 알파 시그마는 GP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디까지 해결을 했나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K는 GP 알파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 다항식에 우리가 근을 GP 알파가 다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은 분해체라고 했잖아요. 분해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fx는 x의 p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자, 이거는 다항식, p차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근이 p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p의 근을 우리가 알파 1, 알파 2 해서 알파 p라고 했을 때 분해체는 뭐예요? K라는 것은 원래 GP에다가 알파 1, 알파 2, 알파 p를 대입을 한 거니까 이 중에 하나가 알파죠. 여기서 알파를 하나 뽑은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GP의 알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다항식의 근으로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이 갈로아군의 원소를 가지고 이 근에다가 작용을 시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뭔가요? 당연히 이 다항식의 근이죠. 왜냐하면 이 다항식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GP에 있었으니까. GPX에 있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갈로아군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뭔가요? 바로 프로베니우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베니우 사상 하나 가지고 와 봅니다. 프로베니우 사상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선생님들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 프로베니우 사상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프로베니우 사상은 x를 x의 p제곱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의의 갈로아군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임의의 갈로아군은 이 프로베니우 사상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 풀이에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만 아시면 되냐면은 이 프로베니우 사상이 자기 동형 최자기 동형 사상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제가 그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풀이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fx의 근이면 그럼 뭐가 성립한다? 시그마 f 알파도 fx의 근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시그마 f가 알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마 f에 우리가 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알파의 p제곱이죠. 자, 그런데 알파가 요 근이다 라고 했던 거에서 우리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알파의 p제곱은 알파 더하기 a다 라는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a는 지금 여기서 0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의 p제곱은 뭐냐면 알파 플러스 a예요. 이게 뭐예요? 알파가 근이었을 때 알파 플러스 a도 근이다라는 거죠. 즉 알파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2a, 알파 플러스 p 마이너스 1a 이게 모두 다 근이죠. 모두 근이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얘네들 서로 다 다르죠. 왜요? a가 0이 아니니까. 그죠? 여기 지금 채잖아요. 0 아니면은 가역이죠. 그죠?
아니라도 여러분들 정수로 생각해 보셨을 때 A가 P의 배수가 아니면 A와 P가 서로 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모두 근인데 서로 다른 몇 개? P개 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자명하게도 어디에 들어가요? GP 알파에 들어가요. 얘네들은 GP 알파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성립한다? 요게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뭐다? 따라서 K는 GP의 알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추가적인 사실들도 알 수가 있는데 뭘 알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G의 궤도에 속하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 G가 어디에 작용하나? 이 다항식의 근 해집합에 작용하는데 근데 G의 한 궤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fx가 기하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도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로 fx가 기하기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근이 궤도에 속하니까 한 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프로베니우 사상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식의 모양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의 차이가 GP만큼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식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알파가 근이고 그 다음에 B를 내가 GP에서 뽑았어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B 또한 근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걸 계산하면 돼요. 자, 알파의 P제곱이 알파 플러스 A라고 하겠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B의 P제곱은 뭔가요? 얘는 알파의 P제곱 더하기 B의 P제곱이죠. 그런데 알파의 P제곱은 뭔가요? 알파 플러스 A죠. B의 P제곱은 뭔가요? B는 어디에 있는 거? GP에 있는 거. B의 P제곱 하면 그냥 B입니다.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요. 페르마 소정리 여러분들 그 B의 P-1제곱이 1이라고만 늘상 보지 마시고 GP상에서 P제곱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거는 0에 대해서 성립한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알파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A로 요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알파 플러스 P가 근이다 라는 거죠. 즉 알파 플러스 1 땡땡땡 알파 플러스 P 마이너스 1 이게 모두 근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GP 알파에 들어가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다 됐네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좀 지우고요. 함수 사이 알파는 이거는 군 동형 사상이다라고 했네요. 이 부분을 표현을 해볼게요. 사이 알파가 G에서 GP로 가는데 GP의 덧셈 군이죠. 요게 군 동형 사상이다. 예. 자, 이걸 보이는 데는 연산을 보존해 주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 알파에다가 두 개의 원소를 연산한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시그마 합성 이타를 넣어주죠. 여기선 자연스럽게 군의 연산이 합성이니까요. 자, 정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이타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그마 이타 알파, 먼저 이타 알파를 빼줄게요. 마이너스 이타 알파, 다시 이타 알파를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어떻게 됐지? 이걸 시그마로 묶어낼 수가 있긴 한데, 시그마 알파를 더 빼줘야 되겠네요. 이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서 시그마 알파를 빼줘야 자연스럽게 이거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더하기 시그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시그마가 원래 자기 동형사상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가 어디에 있다? 얘가 어디에 있는 아이다? GP에 있는 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고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타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사이에 여기는 알파의 이타 더하기 사이에 알파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산이 여기 연산해줬더니 덧셈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 준동형 사상이다. 자, 세 번째, fx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맞아요. 군 준동형 사상. 그리고 이제 뭘 보여라 했어요? 동형 사상이라는 것을 보여라 그랬죠. 동형 사상인 걸 보이는 데는 이게 1대1이고 전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1대1인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1대1. 1대1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시그마를 커널 사이 알파에서 꺼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이 시그마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K에서 아무 원소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K에서 꺼낸 원소를 뭐라고 할까요? 감마라고 할까요? 감마를 K에서 알파가 근이었으니까 베타를 K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베타를 K에서 꺼내 보겠어요. 자, 시그마가 이제 커널 사이 알파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이 알파에 시그마가 0이다 하는 거죠. 요걸 다시 한번 보면은 시그마 알파가 요게 이 베타를 꺼낼 필요가 없구나. 시그마 알파가 뭐가 된다? 시그마 알파가 그러니까 시그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된다. 즉 시그마는 알파를 고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K 자체가 어떻게 쓰여져 있다고요? GP의 알파로 쓰여져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GP의 알파에서 이 체에 작용하는 동형사상, 준동형사상은 이 뭐예요? 생성 원소의 값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죠. 자, 그걸 우리가 정우수학 원론에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보면 체 준동형 사상의 항등 정리죠. 자, 요거는 제가 그 설명에 해설의 링크를 앞에 이제 영상 설명 있죠. 영상 설명에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이제 질문을 누군가 하셔서 답을 해놨는데 체가 있어요. 체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K에서
K가 F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성이 돼 있다라고 하겠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 유한계니까 물론 이제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뭐 이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자, K에서 L로 가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시그마랑 이타. 그 두 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아니라 이제 체준동형 사상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체준동형 사상이 있는데, 그런데 시그마 t가 이타 t가 성립하는 거예요. for all 여기 생성 원소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t는 알파, 베타, 감마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f에 대해서도 다음에 시그마를 우리가 f로 제한하면은 이게 이타를 f로 제한한 것 같아요. f에서도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에서도 다 일치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시그마랑 이타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서 일치하는 이 시그마는 뭐랑 일치하는? 항등사상이랑 일치하는 시그마는 항등사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는 항등사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사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전사인 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사. 자, 우리가 프로베뉴 사상을 한번 보내볼게요. 프로베뉴 사상을 보내게 되면은 사이 알파에다 우리가 시그마 F를 보내게 되면 전사 시그마 F를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거는 시그마 F에다가 알파를 보낸 다음에 알파를 뺀 거죠. 근데 요게 뭐예요? 알파의 P제곱이에요. 알파의 P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뭐예요? A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A가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A가 사이 알파의 G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니죠.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사이 알파의 G는 뭘 포함한다? A로 생성된 부분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GP에서. 근데 GP는 순환군이죠. 예, 순환군인데다가 0 아닌 임의의 원소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얘들이 같은 거예요. 즉 전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사하고 전사를 따로따로 증명을 했는데 참고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 G의 위수가 P죠. G의 위수가 P란 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왜냐하면은 X의 P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기하기고 그 다음에 분해체 K가 분해체 정규 확대체이고 그 다음에 분해 가능 확대체이기 때문에 즉 갈로 확대체이기 때문에 G의 원소의 개수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P도 원소의 개수가 P죠.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전사 필충 단사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해주면 둘 중 하나만 증명해도 나머지 부분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남은 것은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을 뭐를 선택하더라도 사인은 똑같은 함수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증명한 게 뭐냐면 이 베타라는 것은 뭐다? 알파 더하기 k 곱하기 a로 돼 있죠. 그쵸?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위에서 증명한 거를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우리가 두 번째 증명한 방식이 뭐였나요? 이게 알파 플러스 k 꼴이다. k는 GP에 있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봐도 됩니다. 혹은 또는
뭘 보면 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p제곱을 보면 된다. 이걸 보면은 알파의 p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p제곱이죠. 역시 학부생의 꿈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됩니까? 알파의 p제곱은 알파 플러스 a, 베타의 p제곱은 베타 플러스 a죠. 요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즉 GP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알파는 결국은 즉 베타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알파 플러스 K다. 여기서 K는 GP에 들어가는. 그러면 시그마를 G에서 하나 꺼내서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이 베타의 시그마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시그마의 베타 마이너스 베타죠. 자, 그런데 베타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K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제 알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시그마가 최준도형 사상이고, 그리고 K를 GP를 고정하니까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K가 지워지고 이게 사이 알파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임용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만드셨다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원래 존재하는 이론입니다. 이 다항식의 이름이 있어요. 이 다항식은 이제 아틴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틴 샤이어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그 링크를 해둘 텐데 여기 이제 정보창 보시면은 제가 요 관련한 문제를 또 해설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틴 샤이어 다항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아틴 샤이어 이론 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아틴 샤이어 이론은 보시다시피 이제 표수 P인 체에 대한 이론이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표수형인 이론이 있어요. 표수형인 이론은 쿤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쿤머 이론은 무엇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졌냐? 이제 물론 이제 쿤머 이론 자체의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단한 건데, 하지만 이제 처음에 쿤머 이론이 나온 것은 페르마 라스트 시어렘, 페르마 마지막 정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죠? 그 유리수간 유리수체의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어떤 이론이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표수 P에 대한 이론이 아틴 샤이어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전문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그 일부분을 가지고 오면은 훌륭한 임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 전공수학 김동희 전공수학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길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